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문가 실기 음악 실기에서 김이박의 김을 맡고 있는 가창 강사고요. 여러분과 이제 가창에 대해서 먼저 오프닝을 열도록 하실 거예요. 지금 시각은 10시.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 볼 때 9시부터 만약에 시험이 시작되시면 지금 한창 시험 중일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일부러 수업 시간을 일부러 잡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실기 저기에서 1대1 수업할 때도 여러분과 수업할 때도 다 오전부터 웬만하면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의고사 실기 이 강의를 하는 이 시간도 일부러 오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부터 워밍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계속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훈련시켜 드릴 거고요. 자, 우선은 저희가 점점 느끼는 바는 실기의 판가름이 난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실기에서 되게 많이 지금 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교육학이나 아니면 1차 시험에서 점수로 판가름이 났다면 이번에는 2차 시험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모든 음악성, 기본 베이스, 테크닉 이런 것도 다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년 동안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실기하면 우선 선생님들이 가진 목소리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진 그런 호흡이나 이런 걸로 아침 시간에 실기를 다 하셔야 하는데, 자,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노래를 할 때 너무 떨려요. 양소리가 나요. 호흡이 너무 짧아서 길게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고음이 잘 나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 예를 들어 고민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자, 우선 노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맞아요. 노래의 거의 80~90%는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셔요. 그래서 제가 드린 유인물은 악보 산노을이라고 써있는 그 악보 파일지에서 제일 뒷장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네, 제일 뒷장 보시면 과학시간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복식 호흡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복식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지금 맛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계신 그 상태에서 숨만 한번 쉬어보실까요? 들이마시고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좋아요. 자, 그 상태를 우리 지금 그 밑에 그림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왼쪽이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예요.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보시면 늑골이랑 횡격막이 어떻게 돼요? 폐가 늘어나면서 팽창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숨을 쉬면 이 팽창되는 이 공간을 활용하셔서 이제 복식 호흡을 쓰도록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숨 쉴 때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을 하시는 건, 자, 숨을 쉬실 때 여기 늑골 갈비뼈 여기가 늘어나고 뱉으면 들어가고. 그래서 요가나 아마 유산소나 아마 그런 운동 하실 때 계속 이런 호흡을 유도하실 거예요. 들이마시고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 자, 선생님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양을 숨을 더 들이마실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쉬어볼까요? 숨 마시고 뱉고. 자, 이제 얘는 기본 호흡이고요. 이제 얘를 복식 호흡으로 쓰도록 할 건데요. 자, 뭘 해보시냐면 숨을 쉬시고 하고 내뱉으실 거예요. 자, 그때 여기에 근육들과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잠깐 느껴보시는 거예요. 자, 숨 쉬시고 네, 혹시라도 그냥 숨 쉬고 그냥 내뱉으셨다면 얘가 그냥 금방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를 세게 내뱉으신다면 지금 여기에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호흡이 많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얘가
잡아주고 있을 거예요. 홀드 해줄 거거든요. 한 번만 다시 숨 쉬시고 세게 내뱉어 보셔요. 시작. 그럼 얘가 덜 줄어들어요. 얘가 딱 힘을 주면서 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혹시 지금 아마 거의 10초 가까이 됐는데요. 이 길이가 늘어가도록 조금 훈련을 해주시면 정말 숨도 길어지고 노래할 때는 그 호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프레이즈를 얼마나 선생님들이 구현해내느냐가 지금 나중에 음악성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부터 만약에 생각나실 때 이 호흡 연습만 조금만 하셔도 노래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훅 꺼지지 않고 조금 더 텐션과 긴장감과 에너지와 힘으로 호흡이 많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훈련을 해주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떤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냐면요. 악보 보시면 산노을부터 우선 가보실 건데요. 기출문제로 저희 해보는데, 자, 이 산노을 노래를 딱 보셨을 때 우선 구성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노래를 선생님들이 부르실 때도 처음부터 그냥 부르기보단 A, B, A-, 이런 식으로 발전,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런 걸 선생님들이 약간 구성을 나눠주셔도 노래에 어떻게 계산해서 부를 수 있는 선생님들의 그런 베이스가 될 수 있어요. 자, 제일 첫 줄, 먼산을 호젓이 바라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두 줄. 내 눈썹에 잊었던 목소리인가까지 한 블락, 한 단락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산울림이 하면서 E 메이저로 바뀌죠. 자, 여기부터 다른 부분이 시작돼요. 그렇게 되다가 산울림이 내 마음을 울리네, 네 번째 줄까지 한 단락. 그러다가 갑자기 피아니시모가 되면서 다가왔던 모래 물러서고 산 그림자, 이렇게 마지막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지금 다이나믹이 써져 있지만 쓰이지 않는 곡들을 지금처럼 단락을 나눈다면 지금 이 곡처럼 피아니시모,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 그러다가 중간에 두 번째 단락에서 클레마스를 한번 찍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 피아니시모에서 마지막 정리까지 하는 구성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웅, 뒷장 영웅을 한번 볼까요? 자, 얘도 단락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다 마이너네. 아침부터 기분을 띄워야 되는데 계속 마이너. 자, 보시면 다국의 태양부터 쭉쭉쭉 가서 두 번째 줄 꿈에 그리던 모양까지 한 단락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모가 세상에 태어나부터 하늘이 내려오면 새는다. 찾으셨을까요? 네 번째 줄, 두 번째 단락, 그 다음 두드러운 앞날에서 다시 재현이 되고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세 단락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데요. 영웅은 뮤지컬 노래죠. 자, 이런 노래들은, 뮤지컬 노래들은 앞에부터 단계별로 상승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작고 중간에 조금 커졌다가 마지막에 다시 재현이 되면서 제일 크게 선생님들이 완성을 시키실 수 있다는 거. 이게 베이스가 되신다면 처음부터 소리를 크게 내거나 뭐 계속 큰 보이스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조금 연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산노을로 다시 한 번만 넘어가 볼까요? 자, 산노을 보시면 약간 노래부터 시작이 한국적이에요. 그쵸? 국악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노래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변박이 되고 있어요. 자, 4분의 5, 4분의 4, 4분의 5, 4분의 4. 총 등장하는 세 번의 4분의 5가 있는데요. 자, 얘를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고 하실 때, 자, 우리 몇 박자 더하기 몇 박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건데요. 여기에는 4분의 5박자는 3 더하기 2로 나누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먼 산을 둘, 셋, 호젓이 바라보면 둘, 셋, 누군가 둘, 셋, 푸르네 둘, 셋, 산 넘어 둘, 셋, 모래를 젓는 둘, 셋, 내 눈썹에 잊었던 목소리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주를 할 때 박자 세는 거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처럼 3 더하기 2로 박자를 세보시면 되게 편하실 거고요. 자, 우리 이제 같이 노래를 해보실 건데요. 아까 우리 했던 그 단락 나눠지면서 점점 상승되는 다이나믹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작게라도 같이 불러주실래요? 저 혼자 계속 노래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같이 노래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먼 산을 오젓이 바라보면 둘, 셋. 누군가 둘, 셋. 부르는 둘, 셋. 산 넘어 둘, 셋. 너희를 찾는 둘, 셋. 내는 좋아요. 산을 이미 외로이 산 넘 그렇죠. 둘, 셋. 대면아 또 들릴 듯한 마음 둘, 셋. 내 마음을 맞아요. 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2마디마다 숨 쉬셨어요. 자, 하지만 당일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호흡이 뜰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2마디를 끝까지 고수하셨다간 끝까지 소리를 못 내실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만산을 오젓이 바라보면 하고 아예 앞에서 숨을 쉬시고 뒤로 루바토로 해서 오젓이 바라보아 템포 누군가 둘, 셋 부르는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괜찮으시면 지금처럼 2마디를 쭉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을 조금 저희 정리를 하는 것부터 계속 훈련을 해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저희 4번째 줄 한번 가볼까요? 가시면 숨표가 나와 있어요. 자, 숨표대로 숨을 쉬면 둘 쉬고 산을 이미 내 마음을 해서 클라이막스를 갔어요. 그 다음 숨 쉬고 피아니시모 때문에 선생님들이 소리를 일부러 줄이지 않아도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옥타브를 올려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크게 되게 크게 노래를 하시고 끊고 오히려 여기 했던 거 옥타브 올려서 다가왔던 무게를 물러서고 하시면 소리를 굳이 줄이지 않아도 그 다이나믹의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하는 건 어떻게 하면 음악적으로 조금 더 있어 보일까 생각을 하는 거.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에 산그림. 자, 다음에 리타르단도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엔 마지막 엔딩을 슬며시 지나간 내까지 우리가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산그림. 자, 숨쉬고 슬며시 지나가네 이렇게 완성을 끝까지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우리 영어 한 번만 다시 짧게 한번 볼까요? 자, 이 아이는 뭘 저희가 강조하고 싶냐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2마디씩 숨 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줄 보시면 우린 어디에 있나 이런 노래에 강조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어디에 있나가 아니라 우린 어디에 있나 해서 한 번 더 끊고 강조를 해주는 식으로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분에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시간상 3번째 줄 창부가 세상에 태어나부터 같이 불러볼까요? 찾으셨을까요? 갑니다. 둘, 셋. 창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주는 때를 찾아서
그렇죠. 이 노래는 앞에 가사는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괜찮은데 마지막 지금 끝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은 단어가 끊기기는 해요. 하지만 이 노래의 특징상 거기 부분을 우린 걸어가리라 이렇게 마지막 줄 다시 걸어가리라 이런 식으로 노래마다의 특징을 같이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래를 같이 공부하게 되실 거고요. 뮤지컬 플러스 뭐 서양하고 우리나라 한국하고부터 해서 모든 것들 다 훑어볼 예정이니까요. 노래 두려움 마시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문각 전공음악 실기팀의 실기 강사 이윤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피아노 실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임용시험 2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임용시험 1차는 뭐 어느 지역을 쓰든지 간에 똑같은 범위와 뭐 이런 시험을 가지고 전공과 교육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2차는요. 실기, 면접, 수업 수련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실기는 각 지역별로 피아노, 시창청음, 민요, 자유악기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또한 지역별로 범위와 실기의 과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피아노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피아노는 응용 반주, 코드 반주, 창작곡 반주 등으로 시험 과목이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피아노는 실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범위와 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도 모든 지역에서 실기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준비하지 않고는 최종 합격을 바라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악보의 예들은 응용 반주, 코드 반주, 그리고 창작곡 반주 등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쓰는 악보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살짝 말씀드리자면 저기 제일 처음에 있는 민중의 노래 응용 반주는요. 멜로디, 제시된 멜로디만 보고 내가 그 곡에 어울리는 화성, 진행과 화성을 생각해서 하는 반주법이고요. 코드 반주는 제시된 멜로디와 코드를 보고 하는 반주법이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에 있는 이 한 단짜리 악보는 창작곡 반주인데요. 창작곡 반주는 제가 매년 곡을 새로 써서 수업을 합니다. 이 곡은 제가 어떻게 쓰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어찌됐건 교과서 스타일에 있는 이런 곡을 참고로 해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과 제가 통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왔던 조성, 그리고 전조, 음형,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참고를 해서 그거 플러스 앞으로 이런 스타일도 나올 수 있겠어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매년 제가 곡을 새로 써서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작곡은 한번 보고 나면 헝곡이 돼버리기 때문에 늘 곡을 새로 써서 수업을 해요. 네. 그렇다면 이제 피아노 실기를 또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모든 실기가 그렇겠지만 이건 개인의 편차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피아노를 전공하셨다고 하더라도 노래를 부르면서 반주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험을 보는 지역마다 범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곡을 보는 지역이 있고요. 고등학교 악곡에만 수록된 곡을 보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딱 몇 개월 걸립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코드 반주는 한 3, 4개월 정도 저희가 보고요. 응용 반주는 6개월 이상 저희가 보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응용 반주와 코드 반주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응용 반주는 멜로디만 보고 그에 맞는 화성을 찾아 반주를 하는 반주법이고요. 코드 반주는 제시된 멜로디와 코드를 보고 하는 이제 반주이기 때문에 솔직히 응용 반주보다는 접근이 훨씬 더 쉬워요. 하지만 코드 반주보다는 응용 반주로 보는 지역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역을 지금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응용 반주로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응용 반주를 준비하다가 코드 반주를 바꿀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로 어떨 때 이제 저희가 지역을 하다가 바꾸느냐라고 한다면 티오 뜰 때, 가티오,
보통 이제 이렇게 뜨죠. 가티오가 뜨잖아요. 사전 티오가 먼저 뜰 때 그때 이거 티오를 보고 나 바꾸고 싶어요. 이제 이럴 때 이제 말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응용 반주를 하다가 코드 반주를 바꾸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금방 바꾸거든요. 바로 다음 주부터 그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봐오세요. 바로 딱 넘어가는데 코드 반주를 하다가 만약에 응용 반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어찌됐건 코드에서 응용으로 다시 넘어가려면 응용에서 가장 처음에 하는 화성 분석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코드 반주를 하다 응용 반주를 넘어오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뭘 준비해야 할지 진짜 내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일단은 응용 반주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피아노 여기 이제 궁금해서 오셨을 텐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응용 반주 진짜 힘들어. 제일 힘들었어. 이거 범범이 사람 잡네. 이런 말씀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양이요. 제일 많아요. 제가 그냥 중고등학교 전체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500여 곡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데서는 뭐 한 300여 곡이에요.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데 저는 500여 곡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은 되게 같은 제목의 여러 곡들이 있어요. 정말 그냥 일례로 뭐 통일송도 있고요. 지금 이 순간도 있고요. 말하는 대로도 있고요. 벚꽃 엔딩도 있고요. 이런 게 있는데요. 정말 무섭게도 벚꽃 엔딩, 지금 현재 교과서에 실린 게 F 메이저, G 메이저, A 메이저. 지금 이 순간 C 메이저, D 메이저, E 플랫 메이저, 그 다음에 D 메이저에서 E 플랫 메이저 전조되는 거, E 플랫 메이저에서 E 메이저 전조되는 버전. 벌써 이것만 해도 5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중학교에 실렸는지 고등학교에 실렸는지 이거에 따라서도요. 도돌이표가 있는 버전, 없는 버전, 리듬이 살짝씩 다른 버전, 가사가 살짝씩 다르게 붙는 버전들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럼 요거 하나로 쳐야지? 이렇지 않아요. 교과서에 나올 때마다 중1에 실려 있는지, 뭐 교학사 중1에 실려 있는지, 지학사 중2에 실려 있는지, 뭐 고등학교 아침나라에 실려 있는지, 천재교육에 실려 있는지, 응감비에 실려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버전들이. 그래서 그냥 교과서 하나에 우리가 목차를 봤을 때 한 곡이 들어있다. 이거 한 곡, 이거 한 곡. 왜냐? 우리는 시험에서요.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랬을 때 그날 제시되는 그 악보의 그 리듬, 그 가사 그대로 불러야 돼요. 내가 외운 대로 부른다? 역시 감점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이 진짜 많아서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에게 너무 다행인 거는 이 모든 곡을 아우르는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뭐냐? 1도와 5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 가곡, 서양 예술 가곡, 오페라는 물론이고 뭐 가요, 뮤지컬, 국악 창작곡 이런 곡들도요. 반드시 1도로 시작해서 5도로 진행이 됐다가 1도로 정리가 되는 요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응용 반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1도와 5도예요.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한 거는 이제 4마디, 8마디 단위의 음악적 종지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에 실린 곡들의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보통은 4마디, 간혹 숨이 긴 가요나 뮤지컬 같은 경우는 8마디 단위로 그 음악적 종지, 정종지나 반종지가 이루어집니다. 정종지가 뭐죠? 전격 종지가? 맞아요. 5도, 1도 마무리되는 거. 만약에 5도, 1도 마무리가 될 때 정확하게 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완전 전격 종지라고 하고요. 만약에 뭐 1도긴 1도인데 미나 솔로 됐어요. 도가 아닌 다른 음으로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를 불완전 전격 종지라고 해요. 또 반종지는 뭐죠? 맞아요. 5도로 끝나는 거. 5도 다음에는 우리 반드시 몇 도 온다 그러죠? 1도. 네, 그래서 5도 반종지 다음에는 그 다음에 1도가 옵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그런지 그 곡에서 한번 그 예를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선생님들께 나눠드린 그 악보 한번 보시고요. 가장 첫 번째 곡은 고향의 봄이에요. 고향의 봄인데요. 자, 여기 한번 봤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조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1도들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조성 파악이 돼야 돼요. 자, 조성 파악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앞에 붙은 조표와 끄듬을 보고 저희는 조성을 파악합니다. 자, 이 곡은 그래서 아무것도 붙지 않았고 도로 끝났기 때문에 다장조죠. 다장조 C 메이저가 될 테고요. C 메이저의 1도는 토미솔, 5도는 맞아요. 솔시레파. 그래서 G7 코드가 된다고 쳤을 때, 자, 곡이 시작할 때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몇 도로 시작하죠? 1도. 자, 곡이 끝날 때도 무조건 볼 것도 없이 몇 도, 무슨 종지로 끝나죠? 네, 완전 전격 종지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저 여기 적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4마디 단위로만 볼 거예요. 1, 2, 3, 4. 자, 4마디 디음으로 끝났네요. 이거 지금 무슨 종지 됐죠? 반종지. 그렇다면 5마디는 볼 것도 없이 1도.
자, 그 다음에 8마디 한번 볼게요. 8마디 도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맞아요. 정격 종지 됐어요. 그래서 5도 1도. 자, 그 다음에 12마디도 한번 볼게요. 12마디. 레로 끝났으니까 역시 반종지. 그렇다면 13마디 무조건 1도 시작. 이런 식으로 그냥 처음에 곡이 내가 딱 봤을 때 모르는 곡을 만났어요. 그래도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접근이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그 다음 곡에는 창작곡이에요. 이제 창작곡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곡일 거예요. 제가 창작곡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자, 역시 가장 먼저는 조표와 끄듬을 보고 조성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붙지 않았어요. 나 다장조인가 생각했는데 도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A음으로 끝났네요. 이 곡은 맞아요. A 마이너 가단조 곡입니다. 가단조의 1도는 라도미. 그래서 A 마이너 적고 5도는요? 미솔시. 질문. 미솔시인가요? 미솔샵시인가요? 미솔샵시, 미솔시 둘 다 맞아요. 왜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제 창작곡 선생님들의 화성감을 위해서 열심히 G샵을 적었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중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곡을 전부 다 훑어보죠. 그러면요, 우리가 만약에 A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 이런 곡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화성 다능계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칠음의 샵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왜냐? 자연 다능계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네, 곡은 자연 다능계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 같은 경우는 특히나 5도를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네, 왜냐면 나 이거는 지금 칠음의 샵이 안 붙었으니까 나 이거 5도로 보이지 않아요. 나 그냥 미 보고서 나 그냥 1도 쓸래요. 나 이거 다른 거 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여기도 역시 곡이 처음 시작할 때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1도, 그 다음에 곡이 끝날 때는 역시 정격 종지로 생각하고, 자, 4마디 한번 가보죠. 4마디 무슨 종지 됐죠? 반종지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팁 하나 드리면요. 요거는 물론 반종지가 여기부터 되기는 했는데 8분의 6박자 샘열임이 어떻게 되죠? 맞아요. 강량약, 중간 양약이에요. 그래서 한 마디에 최대 2개의 화성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한 마디에 최대 3개의 화성 들어가는 경우는 없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쩌다 보면은 한두 곡씩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일반적인 거는 아니에요. 네, 일반적이지는 않고 보통 8분의 6박자는 최대 한 마디에 2개의 화성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4분의 4박자 샘열임은 어떻게 되죠? 맞아요. 강약, 중간약이죠. 여기도 역시 한 마디가 하나의 화성으로 가는 경우가 조금 일반적이지만 보통은 2개가 들어가도 무방해요. 네, 3개가 들어가는 경우 없나요? 거진 없어요. 네, 거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저희 곡으로 넘어가서요. 4마디에서 5도 반종지를 했기 때문에 5마디 시작은 무조건 1도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8마디 한번 가보죠. 8마디 무슨 종지 했죠? 정종지인가요? 반종지죠. 네. 솔샵 라 시니까 라가 비화성음이고 솔샵과 시를 보고 미솔샵 시. 그래가지고 저희는 여기서 반종지를 했고, 그렇다면은 9마디 역시 1도. 자, 그 다음에 12마디 무슨 종지 됐죠? 네, 반종지 됐어요. 왜냐? 이거 지금 여기가 5도죠. 레파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금 나아가다 보면은 4도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음에 따라서 한 마디에는 최대 2개의 화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서요. 내 맘의 강물이고요. 요거는 조금 화면상 뒷부분이 잘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갖고 계신 악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성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 붙었고요. 3개가 붙었고 그 다음에 끄듬이 미플랫으로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 곡은 맞아요. 내림 마장조 E 플랫 메이저. E 플랫 메이저의 1도는 맞아요. 미 플랫 솔 시 플랫. 자, 5도는요. 맞아요. C 플랫 레파 라 플랫까지 해갖고 저거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못 갖춘 마디죠. 못 갖춘 마디라면은 얘가 1마디일까요? 얘가 1마디일까요? 수많은 1마디일까요? 아니면은 날은 떠나갔어. 여기부터가 1마디일까요? 맞아요. 날은 떠나갔어. 여기부터가 1마디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따지고 보면 1, 2, 3, 4. 그쵸?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1, 2, 3, 4.
그쵸? 1, 2, 3, 4. 여기 같은 경우는 17마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곡은 A, B, A로 가는 데 있어서 B에서 클라이막스에서 조금 더 한 마디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원래 6단이라면 24마디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지만 25마디로 끝난다는 거. 그래서 클라이막스 B에서 한 마디가 더 붙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5마디, 5마디 단위로 갔다는 거.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4마디 무슨 종지 됐죠? C플랫과 라플랫이니까 반종지입니다. 반종지니까 5마디는 볼 것도 없이 1도. 자, 그 다음에 8마디. 정격 종지 됐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정격 종지. 그 다음에 12마디. 네, 정격 종지예요. 그리고 17마디에서 마무리됐어요. 17마디 무슨 종지죠? 반종지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조금 고민되실 수 있는데요. 이 C플랫이요. 미솔 C플랫에도 C플랫이 들어가고요. C플랫, 레, 파, 라플랫에도 C플랫이 들어가요. 그럴 때는 뭘 보고 결정하느냐? 뒤에 나오는 화성 보세요. 여기 1도죠. 그러면 그 앞에는 5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4마디 단위로 정종지와 반종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하면서 이제 앞과 뒤가 맞았으니까 반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들었을 때는 90% 이상 맞게 들려요. 왜냐하면 각 곡마다 1도와 5도는 그 곡의 완전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 지금 되게 간단한 곡들이니까 이거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내 맘의 강물은 올해 서울 기출곡이기도 하죠. 간단한 곡 아닙니다. 어려운 곡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만 이렇게 적응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수록되는 곡의 스타일, 뭐 가요, 뮤지컬 전부 다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코드 반주는 이제 넘어가서 코드 반주는 멜로디와 코드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곡에 어울리는 분위기의 반주법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주적인 측면이 훨씬 부각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이라고 느끼실 텐데요. 그에 반해 응용 반주는 이제 멜로디에 맞는 뭐 조성 해갖고 이제 화성 진행, 화성 분석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화성학의 기본이 잘 잡혀있지 않으신 분이라면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 진짜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1:1 개인 레슨으로만 이제 응용 반주는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수준별에 맞춰서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줌으로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건반하고 이제 와이파이만 있으면 굳이 노량진에 오지 않으시더라도 선생님이 계신 그 어느 곳에서라도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응용 반주 피아노 수업은요 2달 텀으로 저희가 개설이 되고요.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이렇게 4번의 정규 수업과 12월 파이널 반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는 이제 그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준비반이라고 해서 매일 수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은 진행이 되고요. 이제 청음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창청음은 지역에 따라서 보는 곳이 있고 안 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창청음이 약하다. 그럼 나는 이제 시창청음을 보지 않는 지역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 전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고 굉장히 적게 뽑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우스갯 얘기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시창청음은 이제 범주범창과 솔직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이제 범범을 저희가 하게 될 때는 악보를 읽습니다. 악보를 읽을 때 선율, 리듬, 뭐 박자, 화성 이런 거 전부 다 읽는데 이거 딱 처음 보고 읽을 때 정확하게 이제 보고 소리내는 능력의 시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특히 제가 생각할 때 창작곡 보는 지역은 이 시창에 가사를 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청음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음은 제가 볼 때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난이도 조절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변별이 매우 큽니다. 변별이 크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준비를 열심히 해서 갔어요. 그런 분들은 적어서 나오시고요. 준비를 잘 못하고 나 포기야 이런 분들 진짜 잘 못 적어서 나오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실기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져요. 그렇죠? 근데 시창과 청음은요. 딱 눈에 보이는 정확한 결과로 나오는 점수기 때문에 그 어느 실기 점수보다 토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말로 노력하면 또 배반하지 않는 게 시창 청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청음은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음원을 틀고
듣고 적고 채점을 해봅니다. 아, 나 여기 틀렸네. 오케이. 다음 번에는 내가 이거 주의해야지 하고 보통은 이제 끝이 나요. 그리고 연습을 조금 더 내가 이제 조금 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나 이거 틀렸네. 아, 전체적으로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 한번 내가 불러봐야지 하고 한번 불러보고 끝.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청음 시창 연습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진짜 청음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제 시창을 하라고 해요. 왜냐? 내가 생각한 소리를 입 밖으로 내는 거는요. 그냥 내가 듣고서 적는 거와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 보고서 뭔가 손으로 이렇게 치는 거하고는 훨씬 차원이 달라요. 입 밖으로 내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보통 시창 잘하는 분들이 청음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청음을 잘하는 분들이 시창을 못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창 청음을 내가 진짜 잘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럼 시창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시창청음 강의는 3월부터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수업의 기본적인 틀이 이렇습니다. 4단계로 각 6주씩의 수업으로 체계적으로 리듬하고 음정을 더해 갈 거기 때문에 걱정 없이 따라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지금 이 자리에서 테스트를 못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아마 개인 카톡으로 그 음원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 그다음에 저희 악보 뒤에 제 문제지와 답지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시고 풀어보세요. 풀고서 8마디 내가 다 맞았고요. 내가 시창했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수업 안 오셔도 돼요. 수업 안 오셔도 되고 그냥 이 감만 잃지 않게 유지하시다가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파이널 할 때 그때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한 2마디 정도 틀렸어요. 저 분명히 마디 단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하나씩 음정 아닙니다. 네. 한 6마디가 내가 맞았어요. 그러면 한 3단계. 내가 한 4마디가 맞았어요. 그럼 한 2단계부터 오시면 돼요. 4단계는 무조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서요. 나는 만약에 내가 쓰는 지역이 조성청음만 한대요. 라고 한다면 굳이 4단계에서는 오실 필요가 없어요. 네. 제가 그리고 이 수업에 이제 올해부터 개강이 3월부터 개강이 되는데 이 수업의 차별화된 특징으로는 모든 수업은 제가 시창으로 확인을 할 거예요. 아마 작곡가 입시생이 아니고서는 개인 레슨적인 시창청음 레슨을 아마 받아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게 처음 개강이기 때문에 제가 열의가 엄청 뿜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시창청음 문제지를 뭐 당연히 청음 문제지를 제가 내드리면은 그거를 풀어서 채점을 해서 저한테 보내시잖아요. 네, 저한테 보내고 할 때 이거를 그냥 그것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시창을 전부 녹음해서 이제 제 그 개인 번호를 공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밴드나 다운 카페 이런 게 아니라 제 개인 카톡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의 청음과 시창을 봤을 때 선생님의 문제점은 이거고요. 선생님 요 연습하셔야 돼요. 해서 그런 거 하나씩 다 찝어드릴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거를 매주 6주 수업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시창청음도 하다 보면은 딱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단3도 하행을 못 잡는다. 그러면 내가 완전 4도 뭐 내가 리듬 이런 거는 솔직히 굳이 연습할 필요가 없거든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내가 안 되는 음정 관계, 내가 안 되는 리듬 이런 것만 계속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조금 찝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 수업은 진행이 될 거고. 나중에 공개되는 제 개인 번호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물론 직강으로 오시는 분들은 수업 후에 1대1로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직강에는 약간 인원을 조금 한정해서 받을까 해요. 네.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듣고 적고 이런 게 아니라 각 선생님들 앞에 부분마다 피아노를 한 대씩 놔드릴 거예요. 조그만 건반을.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확인. 그래서 수업은 저희가 1시간 반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기는 한데 그 이후로도 아마 계속 조금 개인적으로 봐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서 조금 수업은 한 2시간 이상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직강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네, 시창청음 수업은 추후에 방문각 임용고시 홈페이지와 다음 방문각 임용고시 카페에서 안내가 될 거고요. 피아노 수업은 이미 공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은 제가 개강하기 2주 전에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올리고요. 신청 양식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아노 수업은 좀 전에 가창 특강을 해주신 김우환 선생님하고 제가 함께 진행을 하고요. 저는 화성법에 입각한 반주법 위주의 수업이고요. 효환쌤은 피아노와 노래와 밸런스에 맞춘 코드법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 위주의 선생님을 선택해서 수업 받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용시험 피아노 실기와 처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또 차근차근 함께 해나가다 보면은 정말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느는 게 보이면은 보통 즐겁거든요. 재밌고. 네, 그래서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수업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경험의 노하우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의 최종 합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시간을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요 방문각에서 민요 강사 박희연입니다. 저희가 성이 김이박이에요. 대표 성씨죠, 한국에. 네, 그래서 노량진의 대표 강사, 네, 김이박으로 저희 팀은 이름을 정해봤는데요. 그 중에 박을 맡고 있는 박희연입니다. PPT가 아기자기하고 벌써부터 신명이 나죠? 네, 민요, 장구 신나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좀 더 쾌활하고 오전에 시작하지만 이제 효한 선생님이 보통은 이제 아침에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이제 수업을 할 텐데 저희가 수업이 조금 바뀌어서 이제 살짝 점심 이후로 넘어갔네요. 그런데 이제 지친 마음, 공부하는 것, 다 스트레스 받는 것, 이 수업에 와서 스트레스를 한껏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좀 어떤가요? 네, 한복을 입고 있는 저의 또 다른 페르소나, 네, 이렇게 현장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교육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공부하고 있는 전문 강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방문각에서 민요 실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수업, 그리고 그룹 수업, 개인 수업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단체 수업은 3월 4일에 개강을 합니다. 월요일이고요. 총 12주차에 걸쳐서 민요 전반, 그리고 플러스로 판소리, 시조, 창작, 국악곡까지 함께 다루는데요. 그래서 민요 기초와 국악 가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때 배우는 곡들은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으면은 내가 단체 수업이지만 노래를 전체 다 배우는 셈이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룹 수업, 개인 수업은 저쪽에 있는 방문각 실기 수업실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룹 수업이지만 사실은 민요를 그룹으로 배우진 않아요. 네, 장구 수업을 그룹 수업으로 하는데요. 이 수업은 단체 수업에서 민요를 배웠다라는 전제 하에 장구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인이 한 그룹이 돼서 계속 민요를 부르며 장구를 아주 신명나게 치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배워야지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4월에 개강 예정이고요. 자, 개인 수업 말 그대로 개인 레슨이에요. 그래서 민요 심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열릴 거고요. 네, 이미가 아니죠. 이번 달에 개강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사실은 요거를 먼저 배우고 나서 저한테 오셔야지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네, 많이 아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서양음악 전공이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국악, 민요, 판소리를 가르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노래를 가르치는 것보다 소통의 언어가 달라서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웠어요. 제가 어떤 전문적인 용어, 사실은 저희는 흔히 쓰는 말이겠죠. 그걸 내뱉으면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뭔지부터 세세하게 알려드리느라고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하루에 4타임, 5타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말만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런 것을 이 단체 수업 때 할 예정이니 꼭 단체 수업을 선수강 하시고 나서 개인 수업으로 오셔야 저와 더 디테일한 음악적인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업은 바로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단 수업 신청 만약에 내가 타 학원에서 좀 오랫동안 배웠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네, 민요 기초에서는 8주에 거쳐서 요만큼의 민요를 배웁니다. 많죠. 네, 그래서 처음에 지역별로 묶었어요. 네, 경기 민요부터 시작해서 동부, 서도 그리고 남도까지 이렇게 배웁니다. 남도까지 배우고 나면요, 그 다음에 연달아서 국악 가창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남도 민요와 판소리가 음악적 유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연달아 붙여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조 가고 그 밖에 여러 곡들을 이렇게 12주에 걸쳐서 배울 텐데 시험 출제 범위가 굉장히 늘어났죠. 서울은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불문율이고요. 그리고 강원도, 전북 등에서도 판소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경기도다. 그래서 판소리 안 해도 된다. 가곡 안 해도 된다. 시조 안 해도 된다 하셔도 들으세요. 왜냐? 이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악 전공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음악의 실체를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서양 음악은 악보가 중심이기 때문에 악보만으로 놓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악곡은 노래 자체가 원본이기 때문에 이 악보로 체보된 내용은 체보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때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서 그때 언제 어디서 불렀느냐에 따라서 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곡이어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원본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본을 배워야겠죠. 원본을 배우고 나서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서 토파보면 아, 이래서 이런 말이 이렇게 됐던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기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수업 실연을 가시면은 어느 곡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말로 막 이렇게 떠들어봤자 그냥 한 번 보여주면 더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수업 실연에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모델링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국악 가창은 한 번 정도 경험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수업으로 가면요. 장구 수업만 있는 클래스가 많지 않습니다. 노량진 안에. 그런데 왜 장구 수업을 꼭 해야 되느냐? 민요 전체 점수 중에 장구 점수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요 아무리 잘 불러도요, 장구가 받쳐주지 않으면 굉장히 못 부르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 타악 껴서 시끄럽거든요. 장구는 반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노래를 살려주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명창이 되기란 굉장히 어렵죠. 제가 판소리를 30년을 넘게 했어요. 네, 30년을 넘게 해도 아직 꼬꼬마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수정란 정도 되는 건가? 네. 그런데 명창이 되기란 어렵지만 명고가 되기란, 흉내 내기란 더 빠르고 쉬워요. 네. 그래서 장구를 반드시 수강하셔서 절반 점수 만점 받아 가셔야죠. 네. 그래서 올바른 타법과 타점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기본 장단, 변형 장단 달달달달달 외우지 마세요. 원리가 다 있습니다. 그 원리를 배우고 나면요. 내가 정말 현장에 가서 즉흥적으로 외우지 않고 내 손이 따라가는 대로 노래에 맞춰서 칠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 수업 넘어가면요. 원하는 횟수만큼. 왜냐? 단체와 장구만 배우면요. 일단은 시험은 볼 수 있어요. 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은 개인 수업을 신청을 하시고요. 개인 맞춤형으로 2번, 3번, 한 번 가능하게 장바구니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수강 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체가 됐는데 우리가 모의고사도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실제 배울 노래 중에서 곡을 두 곡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어떻게 배우는 것인지,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반주법에서 얘기하셨죠. 1도, 5도, 전격 종지, 바로바로 답이 나오셨죠. 자, 얘는 음계가 뭘까요? 바로 답이 안 나오죠? 왜냐? 우리는 국악과 친숙하지 않아요. 네. 자, 여기서 종지음이 뭘까요? 종지음이 뭘까요? 대개 맨 마지막을 보시면 돼요. 자, 종지음 뭘까요? 맨 마지막. 레일까요? 아닙니다. 이 노래는 약 8분에서 9분 정도 되는 아주 긴 곡이에요. 그 중에 생뚱맞게 엉뚱한 자리에서 끊어진 노래예요. 이 곡의 종지음은 바로 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악보에서 보이시다시피 미라도시가 보이기 때문에 얘는 육자배기 토리구나 하고 바로 찾아내실 수 있어요. 많은 악보 중에서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악보가 육자배기 토리입니다. 미라도시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그 각 음에 특징이 있어요. 미는 굵게 떨어주고 라는 평으로 내고 도시는 꺾는 음인데 두 음에 나눠서 꺾어주는 거죠. 그러면 민요가 이 세 가지 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그럼 굉장히 단순해지잖아요. 그럼 그 밖에 나머지 음들과 그리고 꾸며주는 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김새라고 합니다. 시김새라고 해요. 그 시김새들이 노래마다 패턴이 있습니다. 그 국악 쪽은 아직까지도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듣고 따라 불러라, 듣고 따라 불러라 라고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들었을 때는 다 다른 것처럼 들려요. 사실 근데 쪼개서 나눠보자면 패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는 굵게 떨었어요. 미, 라, 라, 도시 꺾었어요. 이렇게 기호화해서 보겠습니다. 도시, 도라, 도시. 얘는 뭘까요? 얘는 위로 밴딩했다 다시 제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자면 가사는 빼고요. 이 음만 한번 따라가 볼게요. 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가서요. 잖아요. 그런데 밀어주는 하고 돌아옵니다. 자, 요 패턴이 민요의 남도 민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 꺾는 음이 나왔죠. 자, 여기 세 음만 해볼게요. 시작. 그럼 여기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렇죠. 그 음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또 꺾는 음 나왔네요. 이번에 인데, 자, 여기서 또 다른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미도시 패턴이에요. 여기서는 미를 밴딩을 해줍니다. 밴딩을 하는데 앞에 선율보다 낮은 음에서 밴딩을 해야 돼요. 밑에서 내가 소리가 안 나오는 저 아래에 있는 누르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시작. 그리고 그리고 꺾는 음이 붙었죠. 죄송해요. 지금 또 연결 상태가 한 번 더. 미에서 다시 도시가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붙이면 돼요. 시작.
그 다음에 다시 이 나왔어요. 돌아 그러면은 벌써 두 장단 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반복적이죠. 네, 이 반복적인 패턴을 익히시고요. 두 번째, 서양음악 전공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완전 4도의 음 간격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서양음의 기본은 1도 5도기 때문에 그것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저희는 완전 5도가 잘 안 나옵니다. 5도가 잘 안 나온 대신 4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4도 간격과 나머지 상행할 때 3도, 그러니까 단 3도로 상행하고 장 3도로 하행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선율악기가 없잖아요. 장구로만 쳐야 되기 때문에 내 목소리에 줄자를 대듯이 올라갈 때 똑같이 3cm 올라갔으면 내려갈 때 똑같이 3cm 내려오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요에서는 이런 패턴들과 그 다음에 내 목소리에 맞는 악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의 목소리에 맞는 키를 찾아서 연습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창과 다른 점, 일단은 곡수가 가창에 비해 적어요. 네, 현저히 적고요. 그리고 악보가 아주 정해져 있어서 내가 외운 대로 부르면 안 된다 했잖아요. 민요는 큰 뼈대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한 토씩 박자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 원본이 누구예요? 악보가 아니고 부르는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큰 뼈대를 잘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 뼈대가 바로 식임새와 음 간격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점은 있지만 같은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창 수업 받고 민요 수업을 연달아 받으면 힘들어요. 발성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효환 선생님하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아까 흉부를 늘려서 호흡을 가둬서 뱉는다라고 했잖아요. 소리는 뱉는 게 맞지만 실제 호흡이 빠져나가지 않게 부르는 것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라고 부르지만 이 늑골에 가슴뼈 있는 주변의 근육을 꽉 붙잡아 놔야지 호흡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가 나와요. 그 말이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하죠. 호흡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소리가 나는 거니까 실제로 노래를 부르면 앞에 바람이 안 나오듯이 느껴집니다. 그거를 이제 호흡을 잡고 있는다고 저희를 표현을 하는데요. 그 상태에서 소리를 옹골차게 알맹이가 있게 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음에서도 그래야 되고 고음에서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음에서 내가 편안한 음에서. 왜냐? 키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나는 음역이 좀 낮아요. 그러면 부르시면 되고요. 저는 낮은 음이 어려워요. 부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능한 음역대에서 부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민요는 남도 민요 봤고요.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얼른 한번 살펴볼게요. 시조 하면은 일단 어려워요. 왜?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무서운 것 뿐이지 굉장히 단순한 노래입니다. 시를 즉흥적으로 불렀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단순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계속 시 구절을 생각하면서 즉 바로바로 현장에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음악이 복잡하면은
내가 말이 안 튀어나오겠죠. 네. 시조를 읊는다고 하지 시조를 부른다 또는 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시대에 시를 짓는 방법은 노래였기 때문에 노래를 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시를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여기 똑같이 나왔어요. 미라 미라 완전사도 또 나왔죠. 네.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사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 느려서 어려운 거예요. 느려서. 그럼 느리면은 어때요? 호흡이 딸리겠죠. 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전공으로 벌어먹고 살아요. 저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네. 그 방법은 뭐냐? 근육을 키워서 호흡을 가둬넣는 거. 그러니까 내가 호흡이 길다라는 거는 여기에 근육이 빵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육을 늘리는 방법은 뭐예요? 많이 불러보는 거예요. 우리가 헬스장 가서 무게 많이 이렇게 하려면은 해야 되잖아요. 얘도 근육을 늘리는 방법이요?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동창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한번 그냥 불러볼까요? 박자 신경 쓰지 말고요. 자, 동창이 그러면 같은 음에서 밝았느냐 노고 넘어가서 지리 그 다음에 우지 넘어가서 친 다 끝. 간단하죠? 자, 여기서 떠는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노래는 잘 불러야지 듣기 좋으니까. 자, 내 음에서 하나 반음 위로 시작. 네,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느에서 한번 해볼게요. 밝은 냐 다시 제 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위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한 박 안에 3번 하면 됩니다. 자, 밝은 지금 2박이잖아요. 느가 그럼 느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느만 해볼게요. 시작. 느냐. 네, 요렇게 붙여서 떠는 목을 넣으시면은 시조는 끝. 굉장히 간단하죠. 부르고 있는 동안 뭐 하면 돼요? 장단 생각해서 치면 돼요. 네, 그래서 국악가창, 시조,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가곡까지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설명해서 수업을 진행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요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그 특강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3월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 안내에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 오픈해 놨어요. 저 누군데요? 어디 지역 할 거고요. 전공 뭔데 뭐가 어려워요. 언제든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다 좋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